오후 3시, 안주영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합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강희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죠. 선배님, 시간 괜찮으세요? 희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 아니,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영이 펜을 내려놓으며 뭔데? 라고 묻자 희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여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번 이야기가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영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희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폭탄 같은 고백을 터뜨립니다. 저 딸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주영의 펜이 책상에 떨어지죠. 사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7살 된 딸이 있어요. 희지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제 언니가 키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언니 딸인 줄 알고 있어요. 당황한 주영이 언제? 어떻게? 라고 묻자 희지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답해요. 홍콩에서요. 로스쿨 교환학생 시절. 그때 잠깐의 만남이 있었어요. 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의 심적 충격을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누군데? 주영의 질문에 희지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 순간 희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7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의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녀는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끝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시점에서 저희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희지의 딸은 누구의 딸일까요? 첫 번째, 주영의 딸일 가능성이 60%입니다. 이게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죠. 로스쿨 시절 홍콩 교환학생 시기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었고 희지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설정이에요. 만약 주영이 아버지라면 그가 9년간 어소로 머물렀던 이유에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과거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희지가 왜 굳이 형민빌딩으로 이직했는지, 왜 주영에게 접근하려 했는지도 명확해지죠.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모르고 지낸 9년의 무게입니다. 주영은 자신이 아버지인지 몰랐고 희지는 혼자 키우며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사회에서 박수정 이혼 사건을 통해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한 주영이 이번에는 모르고 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구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딸일 가능성이 40%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시나리오예요. 홍콩에서 만난 현지인이나 다른 교환학생의 딸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희지가 주영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희지가 주영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서 혹은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서 털어놓는 거라면 이는 신뢰와 수용의 문제가 되죠. 주영이 희지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희지는 거부당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제 최종 예상은 이겁니다. 주영의 딸이지만 둘 다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홍콩에서의 짧은 만남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희지가 임신을 알게 되었고 주영에게 말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지금 희지가 고백하는 이유는 딸이 점점 주영을 닮아가고 있거나 혹은 딸이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죠. 선배님과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확신이 서지 않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DNA 검사나 과거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어서 드라마적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될 거예요. 희지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던 그날 저녁,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어소들은 창원의 제안으로 강남의 한 클럽에 모입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던 주영도 함께하게 되죠. 아마도 오후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음악이 울려 퍼지는 어두운 공간에서 주영과 희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꽤 치밀해 보여요. 특히 희지가 주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야, 쟤네 뭐야?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어? 상기가 문정에게 속삭입니다. 문정도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죠. 주영이가 여자랑 저렇게 가까이 있는 거 처음 보는데 9년 동안 주영을 지켜본 문정으로서는 정말 의외의 모습이에요. 창원은 평소보다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야 주영아, 너 혹시 희지랑 뭔가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도 잠시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러요. 모든 어소들의 시선이 주영과 희지에게 쏠리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SNS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형민빌딩 어소들의 뜨거운 밤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서초동 법조계 전체로 번져나가게 될 것 같네요. 과연 이들은 이 예상치 못한 스캔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날 아침, 형민빌딩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때문에 각층 대표 변호사들까지 소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나경민 대표는 주영을 따로 불러 요즘 뭐 하는 거야? 라며 직접적으로 지적해요. 선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지가 주영을 찾아와 해명하려 하지만 주영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앞으로는 사적인 만남은 자제하자. 오해받기 싫어. 이 말에 희지는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웠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진 주영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죠. 혹시 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직장에서의 소문 때문일까요? 문정이 주영에게 다가옵니다. 야, 너 진짜 희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주영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동료일 뿐이야. 라며 단호하게 부인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혼란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상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짓죠. 역시 이런 일들이 재밌어. 그런데 그의 핸드폰에 또 다시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요. 상기야, 이번 주말에는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상기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 봅니다. 창원은 어제의 술자리를 후회하며 혼자 중얼거려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그때 성유덕 대표가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창원아, 사무실로 와봐.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모든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한 형님빌딩. 희지의 과거 고백부터 시작된 이 소용돌이는 과연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그리고 각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은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